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블랙라벨 1조까지 내줬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착각한 게 99쪽에 대한 개념 설명을 안 했었거든. 99쪽에 대한 개념 설명을 안 했어서 여러분들 그냥 위에 거 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선생님이 다시 오늘 설명해 줄 거고, 그리고 숙제를 99쪽부터로 써줄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96, 97쪽으로 와주세요. 96, 97. 보자, 얘들아.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원의 방정식 2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표준형으로 우선 바꿀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1로 넘어가고 1 없던 걸 내가 더한 거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4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4를 썼으니까 둘이 사라지고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괜찮죠, 그쵸? 그러면은 이 두 원을 선생님이 실제로 그려볼게. 첫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0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 중심이 있을 거야.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5죠? 그쵸?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루트 5는 2점 몇이니까 한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치? 그래서 원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조금 길쭉한가?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2,1. 그럼 마이너스 2,1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니까 요렇게 X축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거는 파란색 점을 의미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교점 얘기를 하려면 두 방정식을 뭘 해야 되죠? 연립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식을 연립한다라는 의미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연립해서 실제로 x과 y 값을 구하면 교점의 좌표인 거죠. 그쵸? 연립을 해서 관계식을 구하면은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얘기를 우리가 직선에서도 똑같이 했었어. 직선식 두 개를 놓고 한쪽에 k 배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연립해서 식 하나 만들면은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을, 모든 직선을 뜻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조금 더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다 k배해서 둘이 더할게. 알겠지? 뭐 하는지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은 k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봐, 얘들아. 얘는 k가 만약에 2라고 가정을 해보자. k가 2야. 그러면 2x제곱에 x제곱이니까 3x제곱 나오죠?
2y제곱에 y제곱이니까 3y제곱 나오죠. 그러면은 x랑 y가 둘 다 2차야. 그리고 둘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가 2일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어떤 도형이게? 원이죠.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2차 항 다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럼 xy에 1차만 남겠네. 어떤 도형 나와? 직선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정리해 줄게요. 요 식은 뭘 의미하는 식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을 뜻하는 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단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도형을 뜻한다? 직선을 뜻한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뭘 뜻한다? 원을 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원에서 이것만 알면 다 끝나. 모든 게 다 끝나.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볼게. 문제를 만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거 이거 적어도 돼? 적고 있어? 적을 사람은 x제곱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거 적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 기다릴게.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다 읽으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그냥 그걸 정리해준 거야. 책에 다 있는 내용이야. 알겠지? 정리만 해준 거고 거기 내가 P라고 했던 그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마디로 정리한 거야. 다 썼죠? 아닌가? 됐죠? 합니다. 네, 얘들아 보자. 실제로 한번 직선식을 구해보자. 그럼 쉽게 말해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두 개 빼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두 개 빼라는 소리야. 여기서 여기 빼도 돼, 여기서 여기 빼도 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 할게. 그러면은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지워졌고 4x 빼기 여기는 1차 x가 없으니까 4x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서 플러스 2y를 빼니까 마이너스 4y가 남을 거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8이 되고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통현 구할 때 반드시 구해야 돼. 문제에서 공통현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반드시 구해야 돼. 현이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현은 원에서 원 내부의 성분 연결한 게 현이죠. 그렇죠? 공통현이라는 거는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얘기하려면 이 성분을 연장했을 때 그려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공통현 얘기가 나오면 얘 반드시 구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이거 지금 땡땡으로 썼는데 알아듣죠? 그렇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원들 중 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니까 2차 항들이 다 살아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저 식이 바로 원들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인데 얘가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거야 지금. 왜 깔려있냐면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원이 원점을 지난대. 그 0,0을 지난다는 거야 얘가. 뭐 0,0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죠. 0,0 대입해 볼게요. 여기 다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K 나오죠. 다 사라지면서 플러스 4 나오죠. 그럼 K는 얼마? 1이야. 그럼 1을 대입해서 다시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K가 1일 때는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y가 사라지고 4도 사라져. 이렇게 되죠? 그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는 0이 돼. 얘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바꿔보면 얘 넓이 몇 파이? 1파이, 그냥 파이죠. 그쵸? 반지름 1이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요런 얘기들을 할 거야. 가운데 있는 거 지워도 되죠? 가운데 있는 거 다 쓸 사람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 3번이야. 공통현의 길이 구하기. 공통현의 길이 구하기. 이게 제일 잘 나와. 이게 이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써준 것처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하고 기하로 풀기야. 기하. 여기서 말하는 기하는 두 가지를 쓸 거야. 3-2에서 원과 현의 그 관계를 말하는 정리해 줄 거야. 알겠지?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2에서 배우는 피타 이렇게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이제 해볼게요. 실제로 원이 저런 식으로 그려진 거 아까 확인했었죠? 그래서 한 원이 이렇게 있고 한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우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야.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었고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0,-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식은 요거였어. 그렇지? x-y 플러스 2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거 이해돼요? 괜찮지? 그치? 그럼 잘 봐. 잘 봐. 중심 어떤 거 써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선분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쵸? 여기가 D가 될 거야. 그리고 3-2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냐면은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현이 몇 등분돼? 2등분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거든. 그러면은 요 반지름 길이 이용해서 피타 쓰면 이 길이에 하나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거기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요거 계산을 해볼 거야. 계산을. 얘랑 얘 사이의 거리부터 구한다. 루트 2 분의 0 여기다 넣으면 사라지고 1 더하기 2니까 3이네. 이해됐죠? 이게 요 D야. D.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뭐니? 반지름이야. 그럼 저식 보고 대답해줘. 이거 큰 원이야? 저식 구해야겠네. 반지름 얼마야? 루트 5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피타 써서 이 길이 구할 거야. 그럼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는 거죠? 그쵸? 5 빼기 얘 제곱이니까 2분의 9야. 거기에 루트 붙이면 돼. 그럼 얘는 2분의 10에서 2분의 9 빼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니까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써줬던 식에서 시작하는 개념인 거야.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운데 아까 써줬던 것을 활용해서 요런 세 가지 유형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99쪽을 선생님이 그 설명 안에 썼다고 얘기를 한 거야. 99쪽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책 찾아서 풀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뭐 찍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나중에 못한 사람은 숙제할 때 다시 하고 102, 103으로 와서 연습해보자. 102, 103쪽으로 오세요. 26번이랑 30번 26번이랑 30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지우지 말걸. 선생님 저기 지워갖고 칠판 참고를 못하네. 그래서 개념 헷갈린 사람들은 선생님 불러서 물어봐도 좋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도 좋아. 두 원의 방정식을 K배에서 더한 식을 써놓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통현 구할 때는 직선식 구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전부야. 답이 뭐죠? 남은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돼요. 보자. 두 원의 공통현 얘기 나오면 저기 있네. 1번 뭘 먼저 구하라고? 직선식 먼저 구해야 돼. 그거를 구해놓고 두 번째는 그림 그려서 기하로 푸는 거야. 기하는 도형으로 풀란 소리니까 그림이 있어야 돼. 좌표축 그릴 필요 없어. 선생님처럼 그냥 대충 원 두 개 그리고 저런 식으로 모양 찾아서 거리들만 찾으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지? 둘이 빼는 식을 딱 써놓고 이 점을 지나게끔 해서 K를 미지수를 구하면 돼. 그렇죠. 또 이러면 다시 한 사람 선생님 불러줘. 다 아는 사람. 질문할 사람도 보고. 오케이. 요거 질문? 저거 찍고. 30번. 30번. 오케이. 다시.
진짜 질문해야 돼. 니네 고등부 가면은 아무도 너네한테 질문하는 소리 안 해. 그냥 혼자 수업하지. 요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실판에 써놓은 것처럼 공통현 얘기 나오면은 교점 지나는 직선부터 구해야 되거든. 그럼 직선 구하려면 둘이 빼낸 거죠? 지금 구했어? 응. 그리고 나서 기하로 푸세요라고 써놨잖아. 그럼 도형 그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좌표 축은 그릴 필요 없이 선생님처럼 그냥 원 두 개 이렇게 만나게 그려놓고 반지름 하나 표시해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나 구하고 해서 피타 쓰면 돼. 우선 그림이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어. 그림 그려. 공통현 얘기 나오면 그림 그리셔야 돼요. 맞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때 그냥 빼는 거야. 그게 이 점을 지나. 이렇게 그냥 풀면 돼. 다시 세 자리 자연수 나와. 그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 거기까지는 아마 맞는 것 같아. 신기하. 하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문제를 안 봐서.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안문 문제를 풀고 있으세요. 공통현 얘기가 나왔어, 그렇지? 선생님 실판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먼저 구해야 돼. 요거 한 것처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데? 빼내. 그래서 식 하나 구했다 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하로 풀라고 했어. 기하는 도형이라는 뜻이니까 그림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좌표축은 그릴 필요 없이 미안했네.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원 두 개 이렇게 그려. 원 두 개 그리고 이 직선식을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지. 둘 중에 원 하나를 너가 선택을 해서 요 점을 선택해 볼게. 요 중심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구해서 여기서 피타 쓰면 돼. 알았어. 해봐. 그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돼. 오 다시. 요거야? 이거 한 거야? 13K 제곱 한 거야? 얘네 둘이 뗐어? 그 식이 어떤 거야? 그럼 얘가 뭘 지난대? 문제를 읽어. 얘가 뭘 지난대? 그럼 교점도 지나는 거 맞는데 문제를 더 읽어. 응. 그래 그거 대입해서 그냥 K 구하는 거야. 이해돼? 지금 여기까지 그림 그린 거지. 이 직선식 구했어? 저기 막 오늘 써놨잖아. 공통현 얘기 나오면 1번이 교점을 짓는 직선식을 먼저 구해놔야 돼. 1번. 저기 가운데 3 공통현의 길이 구하기 1 동그라미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 써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식을 구해. 그러면 이 점과 이 식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여기서 했잖아. 그치. 그렇죠. 좋아요. 아이고야. 다시 해야 돼. 뭐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맞아. 30번.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답이 요거거든? 공부의 절반이 나왔어, 답이. 다시. 그렇죠. 이거 이거 두 개 뺀 다음에 이거 대입한 거 맞지? 그럼 계산 잘못한 거야. 방식은 맞아? 둘 다 계산인 거 같아. 뭐 그런 느낌이야. 답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너 자꾸 이럴래? 너 지금 계산 답이 이거거든? 그럼 뭔가 이해하다 부어뜨린 거지, 그치? 찾아야 돼. 다시. 아이고야.
어렵지. 원은 어려워 얘들아. 아. 한번 보자. 같이 할 거예요. 얘들아 26번은 답 마이너스 6이고 선생님 채점 안 해준 사람들 채점하시고요. 26번을 푸는 과정에서 과정이 30번에 다 들어있어서 그냥 30번만 풀게.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걸 써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통연을 구할 때 여기서 기하를 이용해서 풀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책이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책이야. 알겠지? 근데 그럼 그 기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써준 거야. 그 기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줄 때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다니면서 개별로 봐주는데 어디요?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저렇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는 뭔가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 저런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다시 할게요. 원 두 개가 있고 공통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구해야 돼. 직선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버려 그냥.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빼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기하로 풀라고 했어. 도형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기하로 풀려면. 그치? 그러니까 원 두 개를 그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 직선식이 요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예시 든 것처럼 풀려면 중심 좌표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 길이도 알아야 되잖아. 요 두 일반 형식을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 선생님 여기 푼 거 보니까 원 두 개를 다 이용했니? 하나만 이용했니? 하나만 바꾸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바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위에 거 바꿀게. 그러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얘 2항에서 8 되고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9죠, 그쵸? 그럼 두 원 중에 누가 누군지 알 바야. 내가 혼자 하는 건데, 그치? 상관없어. 왼쪽 걸로 할 때 선생님 얘가 얘라고 칠게.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이야? 1,0이야. 반지름 얼마야? 3이죠, 그쵸? 그럼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그치? 이 직선과 이 좌표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네.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니까 루트 13분의 맞죠? 그 다음 1, 0 여기다 넣어놔. 그러면은 마3의 절대값이니까 6이야. 이해됐어? 이게 요 길이인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피 탔을 때 제곱하니까 유리화할 필요 없어 얘들아. 이제 합니다. 9에서 얘 제곱 빼면 되는 거죠, 그쵸? 9 빼기 얘 제곱하니까 13분의 36하고 루트 다시 붙여줘야 돼. 거기에 2배를 하면 공통연의 길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왜 식을 이렇게 썼냐면 우리 지금 K 구하려면 어차피 이거 다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K 제곱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해 그냥. 여기서 제곱하면은 4에 9 3분의 36 13분의 3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거기다가 13 빼야 된대.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서 13 또 약분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324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교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거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넘겨주세요. 한 장. 저걸 멈춰주고 넘겨주세요.
얘들아, 두 원의 교점 얘기하는 문제가 크게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한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 지금 104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 건데 104쪽에 있는 문제는 진짜 별로 안 나와. 진짜 별로 안 나와. 다시 정리해 줄 거야. 잘 들어. 맨 위에 제목 보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둘 중에 아무 데나 K배 한 다음에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거기 그 끝이야. 그럼 더 이상 없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K가 들어간 그 2차식이 써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 생각해야 돼. 알겠지? 보자. 몇 번 풀 거냐면은 32번 문제 풀게요. 32번. 와, 33번 문제 엄청 어려워. 아쉬워. 그 정도 느낌의 답이 나와. 한 자리 잡았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푸는 문제 꽤 어려운 문제야. 근데 할 수 있어.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하나하나 사용해. 쫄지 말고. 그렇지. 윤수 손들 거지? 응. 아,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났는데 이거 아쉽다.
같이 하자. 칠판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식의 의미 다 알겠어? 알겠어? 그럼 저 노란색 식이 모든 원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많은 원들 중에 0,1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중인 거야. 문제 뜻 이해했어?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지, 그치? 다 문제 읽고 알아들었지.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서 a는 사라지면서 k가 구해져. 그러면은 0,1 여기다가 대입하면 k 얼마 나오지? 이거 하나만 알려줘. 1 나와? k가 1이 나와. 그럼 1을 넣어서 식 정리를 해야 돼. 그치? 그럼 1 넣어서 식 정리하면은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계수 뭘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줘야 되니까 2로 나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y는 0. 여기까지 해야 돼, 그치? 여기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 여기 다음에 이제는 요거 얘기했어. 넓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뭐가 필요하죠? 반지름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쵸? 반지름을 구하려면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얘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얘가 제곱한 걸 내가 더해준 거니까 이거 같이 더해주는 개념 16분의 a제곱 얘 제곱하면 뭐야? 4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넓이인데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란 말이야.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 붙이는 게 넓이잖아.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얘가 2분의 5라는 소리야.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아주 쉬운 2차 방정식이죠. 양면에 16 곱해서 a 제곱은 36 나와? 36. 그래서 a는 뿔마 6이니까 양수 6. 괜찮지, 그치? 괜찮잖아. 할 수 있어, 얘들아. 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면서 내가 알려준 거에서 다 풀 수 있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운 거니까 자꾸 그 안에서 계속 시도하고 다양하게 좀 도전을 좀 해보시고요. 107쪽으로 오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에서 마지막이고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정리를 좀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을 할게요. 내가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걸 다 정리해 줄 거거든?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듣고 다 아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 다음 단계는. 알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봅시다. 원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표준형이랑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표준형이랑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 표준형으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고 그걸 전개한 게 일반형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였어.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또 미정계수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준형으로 구하는 방법, 하나는 일반형으로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표준형은 어차피 또 전개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형을 많이 쓰고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 구할 때는 거의 이 세상에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 지름의 양끝점 줬을 때. 선생님 이거 개념 설명할 때 다 했던 얘기야. 알겠지? 지름의 양끝점을 주는 순간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그냥 알려준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표준형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형으로 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괜찮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게 뭐냐면은 축에 접하는
접하는 원이었어. 축에 접하는 원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림을 반드시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사분면에 그려지는 상황인지를 알아야 중심의 좌표의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Y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좌표 중에 X랑 Y 중에 반지름이랑 누가 똑같은지 알 수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접하면 누구랑 똑같은지 알 수 있었고 양축에 다 접하면은 X좌표와 Y좌표와 반지름의 절대값이 다 똑같았었죠. 그렇죠?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뭔가 뭐 대입해서 또 미정계수 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야. 여기도 괜찮지?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소단어. 첫 번째 소단어 했던 거. 이게 전부야. 여기서 다른 지식 하나도 안 써. 알겠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D 구하기. D 구하기 하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D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맞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R 구하기. 그리고 둘이 비교.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써. 여러분들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근데 문제 못 풀겠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생략할게.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아예 안 만날 때에 따라서 누가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쵸? 거기에 부록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였어. 요렇게 있을 때랑 요렇게 접할 때랑 그리고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랑.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D 대신에 뭘 구하는 거냐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R 대신에 뭘 구하는 거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D보다 짧아. 그쵸? 두 번째 상황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D랑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D보다 더 길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등식 세우거나 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였죠. 그쵸? 이게 또 다야.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 1시간 동안 했었거든? 그 1시간 동안 한 게 이게 전부야, 이게.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오늘 지금 한 30분 했거든? 그 30분에 한 거.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번에 뭐 하는 거냐면 교점을 지나간 두 원의 정확히 쓸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두 식 중에 하나 K배에서 더해 연립한다라는 의미죠. 그거는 모든 도형들을 다 뜻하는 식. 거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게 전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게 답니다. 이 중에서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다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걸 배운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왜 정리했냐면 원이 공통수학 2에서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 물론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왜 원이 어렵냐면 첫 번째는 차수가 2차야. 그냥 계산부터 더러워 일반적으로. 그치?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유형이 너무 많아. 소단원을 3개로 쪼갤 정도로 유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유형들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자꾸 정리를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음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할 거야. 제일 어려운 거.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 할 건데, 선생님 여기서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표현했냐? 107쪽. 여기서 공식 몇 가지가 나와. 근데 실제로 선생님 혼자 문제 풀 때는 공식을 태어나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유일하게 어떤 심화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심화 문제 유형이 있어. 그게 108쪽에 맨 위에 개념 박스에 있는 공식 있죠. 그거를 써야 되는 유형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요 문제가 만약에 뒤에 있으면 그냥 틀려.
그냥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시해. 책에 너네들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책이랑 완전히 다르게 설명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설명 제대로 안 듣고 책 보면서 숙제하면 완전 다르게 푸는 거야, 나랑.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줄게.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을 외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제한적인 공식이야.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고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를 만족할 때만 그 공식 하나를 딱 쓸 수 있어. 그럼 그걸 판단하는 것부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보자. 요거 기억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거기다 크게 써놔야 돼. 107쪽에 그 위에 공간 있지? 제목 옆에 공간. 거기다가 크게 써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보면 돼.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같다라고 묻는 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정식이죠. 등호가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직선을 구하는 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게. 됐죠? 이제 시작합니다. 얘들아, 먼저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이거 식 한번 만들어 볼게. x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다음 y도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 우변은 뭐가 돼야 돼? 16.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한 좌표를 정해 줄 거야. 선생님이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그냥 대충 대입해서 구할게. x에 1 넣을게. 1. 그러면은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이니까 뭐 여기다 쓸게. 1, x 1 넣으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16이 되니까 y-1은 4가 되는 거고, 뿔만 4야. 네, 4만 할게. 그리고 y는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1,5를 반드시 지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1,5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요렇게 직선 나오겠네. 이해됐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합니다. 이 직선을 구할 건데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그치? 기울기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직선식을 1,5를 반드시 지나는 정점 구하는 식 이용해서 직선식을 설정할 거야. 알아듣고 있죠? 합니다. y-5는 kx-1이야. 이 식 정리합니다. kx-y -k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 몇 콤마 몇이었죠? 1,1이네. 이제 거리식 씁니다.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죠?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리고 절대값 여기다 다 넣어서 뭐 이렇게 잘못 만든 것 같아. 문제를 1 넣으면은 k 사라지죠? k랑 마이너스 k 사라지죠. 그렇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오니까 여기가 4가 되겠네. 이해됐어?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근데 이 거리가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죠? 반지름이어야 되지. 그게 접선의 의미잖아. 는 4.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얘가 16이 되면 되는 거네. 쉽게 말해서. 그쵸? 그 양변 제곱해서 k제곱 플러스 1을 16의 제곱 해갖고 k가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전부야.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거야. 모든 문제를.
그다음에 다음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린 접선. 근데 요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림을 이렇게 접선을 그리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긴 한데 선생님은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은 저 원으로 할게요. 그냥 x-1의 제곱 아니다. 반지름을 좀 줄이자.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4,4라는 원 밖에 한 점을 딱 찍어놔. 그걸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릴 거야. 선생님 지금부터 몇 개 그릴 수 있게? 2개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2개가 그려지냐 1개가 그려지냐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우리는 다 이걸로 풀 거니까. 다 이걸로 풀 거야, 알겠지? 이제 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 기울기는 모르지만 설정할 수 있죠? 요거처럼 할게. y-4는 k의 x-4. 그럼 정리하면은 kx-y의 마사 k 플러스 4는 0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이 식이 두 빨간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1,1이죠? 그럼 이제 식 만들어 볼게. k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다 1 다 대입하면은 k에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3k 여기다 1 넣으면 마이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 하고 절대값이 되겠네? 이해됐어? 이게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알아듣고 있어? 왜 2예요? 물어봐야 돼. 못 알아들었으면 알겠지? 그럼 얘 여기로 보내고 양변 제곱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돼.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k값 2개가 이 직선 2개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지? 얘는 직선 하나만 나와야 돼. 선생님이 그냥 문제 만들어도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도 이상하게 나온 건데 k값이 지금 2개 나오는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식이 이렇게 안 나와. 실제 문제에서는. 괜찮지, 그치? 괜찮지? 되게 복잡해. 문제는 되게 복잡한데 방식이 한 가지라는 거야. 방식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준 접선 구하기야. 기울기를 알려준 접선. 또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할 거야 우리.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몇 개 그려지게?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개 그려지겠죠. 알아들었어? 그럼 이것도 식을 만들면 2차식 같은 게 나와서 k 값이 2개 나오게끔 만들어질 거야. 이제 합니다.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이 직선식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거야. 2학년 1학기 방식으로 y는 x 플러스 b. 괜찮지? 그치? 이렇게 놓고 이거 공식 써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x-y 플러스 b는 0 중심의 좌표 1,1.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면서 절대값 b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이게 얼마여야 돼? 2. 그러면 2루트 2가 절대값 b니까 뿔마 2루트 2가 되겠다. 이게 뿔마 2루트 2니까 y는 x 플러스 2루트 2, y는 x 마이너스 2루트 2 하면 끝. 괜찮지, 그치?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다 똑같다고 느껴져? 아니야. 아닐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시작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직선을 설정하는 거. 요런 직선들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돼 그냥. 이 설정을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 백지에 문제가 막 20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유형이 크게 봐도 하나 둘 셋 넷 저기 5, 6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9개 유형이 있고 뒤에 한두 개 더 배울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 중에 내가 머릿속에 듯이 이렇게 돼서 어려운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머릿속에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어려울 거야. 그냥 어려워. 어느 건 어려워. 그냥 어렵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무튼 하나씩 해볼 건데 곧 종 칠 거야. 하다가 종 치면은 샤프를 던져버리고 쉬는 거야. 알겠지? 하나씩 위험으로 다 해볼게. 자, 112쪽으로 오세요. 112쪽에 37번 할 겁니다. 37번.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기울기 알려준 거지. 그치? 탄젠트 30 얼마?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어떤 거든 상관없어. 그럼 세 번째 거야. 세 번째 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기준으로. 원을 당해다. 수요일 대통령이 논하고. 오답은 언제 하냐. 공통 접수는 그래서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림은 선생님이 그 의미를 좀 알려주려고 그린 거고. 직선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울기를 알려준 건지 지나는 점 하나를 알려준 건지 이렇게 우선 구분을 해서 직선식을 먼저 설정을 해. 그리고 원의 중심과 거리 공식선. 쉬세요. 쉬었다 해.